최근 스트레티지의 비트코인 매수가 심상치 않습니다. 작년 12월 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을 팔아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오랜만에 10,0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매수하더니 그 뒤로도 두 번 더 10,0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매수했고 심지어 저번 주에는 22,000개에 가까운 비트코인을 매수했는데요. 최근의 공격적인 매수 덕분에 이제 이 회사의 비트코인 총 보유량은 70만 개를 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죠. MSTR의 최근 앱내부는 1 초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주 ATM을 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행위는 앱내부 프리미엄이 높을수록 주식의 희석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해왔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현재 발행된 MSTR의 주식 수는 46,200만 주 정도 되고 회사가 본격적으로 일반주 발행을 하기 시작한 12월 초 발행된 주식 수는 3억 3,300만 주 정도 되니 두 달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일반주의 발행 숫자가 8.6% 정도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회사의 주식 발행 수가 항상 이렇게 빨리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작년 4월 중순에 MSTR의 주식 발행 수가 3억 주 정도 되었고 이때 기준으로 주식 발행 수가 8% 더 늘어나는 데는 거의 8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분명 최근 두 달간의 행보는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이걸 두고 원래 스트레티지와 마이클 세일러에 대해 비판만 하는 이들의 주장은 마이클 세일러는 원래 주주들 생각 안 하고 일반주 발행만 해서 자기 이득만 챙기는 사기꾼이다 라는 거죠. 자, 일반주 발행만 해서 경영자가 자기 이득만 챙긴다는 이런 생각은 너무 유치합니다. 이 회사의 주식을 누구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이클 세일러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주식을 열심히 팔고 있는 게 아닌 이상 일반 투자자들과 세일러의 인센티브는 같은 곳을 향해 있다는 거죠. 회사가 아무리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걸 세일러가 가질 수 있고 이런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만약 이 회사가 일반주 주주들을 생각 안 하고 주식 발행만 하는 회사라면 왜 주가 하락이 시작될 대로 시작되고 나서인 12월부터 일반주 발행이 늘어났을까요? 공격적인 일반주 발행을 할 거였으면 최근 두 달이 아닌 이때쯤에 했어야 한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설명입니다. 거기에 더해 MSTR은 비트코인 전략을 채택한 2020년 전까지는 주식 발행을 거의 한 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오히려 2018년에는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일반주의 숫자를 줄여나가던 회사죠. 당연히 이때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도 마이클 세일러입니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했을 때 앞뒤 안 가리고 주식 발행만 하는 사기꾼이다라는 비판은 진지하게 받아들일 가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비판만 할 게 아니라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투자자의 몫이겠죠. 제가 처음에 든 생각,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한 생각은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작년 10월 달에 최고가를 찍고 나서 지금 30% 정도 하락이 온 상태죠. 그럼 장기적인 관점으로 비트코인이 꾸준히 상승하는 자산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엠네브 프리미엄이 없더라도 비트코인을 30% 할인받고 사는 거라 생각할 수 있으니 일반주 발행을 해도 괜찮다는 건데요.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한데 하나 이상한 게 있습니다. 같은 논리라면 그럼 왜 과거에는 그런 선택을 안 했을까요? 과거 스트레티지는 항상 앱내부에 프리미엄이 있을 때만 공격적인 비트코인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하락기인 22년, 23년에는 비트코인 매수가 거의 없었고 앱내부 프리미엄이 생기는 비트코인 상승장에 보통 비트코인 매수를 해서 이 회사는 항상 비트코인이 비쌀 때만 산다는 조롱을 받았죠. 만약 비트코인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앞뒤 안 가리고 주식 발행을 할 회사라면 이때도 공격적인 비트코인 매수가 이루어졌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이 설명도 최근 이 회사의 행보를 설명하기엔 약간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그럼 차분히 생각을 해봅시다. 앱내부 프리미엄이 1에 가까웠던 과거와 현재, 그 4년 동안 이 회사에게 생긴 가장 큰 다른 점은 뭘까요? 바로 우선주의입니다. 스트레티지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하는 우선주의 성공을 위해 사실상 모든 것을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주의 배당 지급 능력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자 30개월 어치에 달하는 배당금을 현금으로 마련해두는 결정을 했는데 그 덕분인지는 몰라도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우선주인 STRC는 그 뒤로 꽤나 안정적인 가격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저번 주 2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매수할 때 든 비용의 13% 정도는 일반주 희석이 발생하지 않는 STRC 발행을 통해 마련한 돈으로 이루어질 정도로 점점 STRC가 비트코인 매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세일러가 이렇게까지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리는 이유는 단순히 비트코인이 저렴해서가 아니라 STRC에 대한 수요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STRC는 11월 말까지 우선주치고는 상당한 변동성을 보여주다가 12월부터는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해도 가격 안정성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STRC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할 수 있죠. 특히나 올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미국의 전통 은행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STRC를 발행하겠다는 힌트를 상당히 노골적으로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STRC의 수요가 지금보다도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STRC는 아무 조건 없이 발행할 수 있지 않습니다. 우선주의 발행 규모 대비 회사의 비트코인 보유 가치가 몇 배나 되냐를 보여주는 지표가 이 BTC 레이팅이라는 건데, 스트래티지의 경우 현재 발행된 STRC의 규모보다 6배에 달하는 비트코인 보유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안전한 우선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STRC의 발행량이 늘어나면 이 지표는 점점 줄어들고 우선주 투자자들이 보기에 점점 더 위험한 상품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늘어날 STRC의 발행량에 대비해서 미리 비트코인 보유량을 많이 늘리고 있다는 게 제 해석입니다. 2025년 12월 전까지는 세일러도 STRC의 수요에 대한 당장의 확신이 없었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12월을 기점으로 앞으로 STRC가 크게 성장할 거라는 확신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세일러가 전통 은행들과의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힌트를 준 시기가 바로 작년 12월입니다. 아마 이 기간 동안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몰라도 이때 STRC의 추가 발행을 위해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빨리 늘려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왜 굳이 이렇게 주가 하락이 많이 일어난 12월을 기점으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지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우선주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비트코인은 결국 전 세계의 다양한 자산들과 경쟁하는 하나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이들은 비트코인이 금보다 우월한 부의 저장 장치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믿고 있죠. 하지만 국제 정세가 불안할 때, 그리고 법정 화폐에 대한 믿음이 떨어질 때 폭등하는 것은 지금까지 금이나 은과 같은 광물들입니다. 현재 채권 시장이 주는 1년에 4에서 5% 정도의 이자는 앞으로 일어날 화폐의 가치 하락을 생각했을 때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있던 돈들이 금으로 몰리고 그 과정에서 금은 폭등을 하게 되는 거죠. 반면 비트코인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불안함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리스크온 자산으로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비트코이너들이 비트코인은 금보다 우월한 디지털 금이라고 외쳐봤자 수조 원에 달하는 돈을 관리하는 펜션 펀드 매니저, 이런 사람들은 그 말에 설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시장이 세일러가 노리고 있는 시장입니다. 각종 채권들에서 금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이 수많은 돈들을 화폐의 가치 하락 속도보다도 더 높은 이자를 주는 스트래티지 우선주로 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스트래티지는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결국 이런 전통 자산에 묶여있는 수많은 돈들이 비트코인으로 오게 되는 현실적인 방법을 구현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돈들이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몰리게 되고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가 금과 맞먹는 수준으로 성장하게 되면 그때 비트코인 역시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결국 세일러가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도전을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일러의 요즘 행보에 불만이 생길 수도 혹은 납득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런 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니까 제가 설득할 문제는 아니고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투자 중인 AST 스페이스 모바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회사 역시 주식 발행 수가 지금까지 크게 늘어났습니다. 제가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2년 약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주식 발행 수가 거의 2배가 늘어났는데요. 요즘은 이 회사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이 회사 역시 계속해서 생기는 주식 발행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판들이 생길 때마다 투자를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첫 1세대 위성을 발사하고 나서 6개월 정도 주가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2세대 위성 발사가 계속해서 늦어지고 그 과정에서 주식 발행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회사는 위성 하나 만드는데 몇 년이나 걸리고 주식 발행만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월급 한 번 받지 않고 주식 한 번 팔지도 않은 이 회사의 창업자를 해고해야 된다는 의견을 표현하면서 떠난 투자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상승할 때는 좀 조용하다가 주가가 또 급격하게 하락하고 2세대 민국 위성은 아직도 발사가 안 되고 현금은 충분하다고 했었는데 주식 발행을 또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때도 인내심을 잃고 떠난 투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회사는 그 돈들로 2세대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고 한 달에 6개에 달하는 위성을 성공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경영진들을 믿고 기다린 이들만이 포트폴리오에 엄청난 변화를 이끌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었죠. 여러분, 장기 투자의 핵심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특히
경영자의 판단에 의구심이 갈 때 남들이 하는 감정적인 비판에 흔들리지 않고 최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난 뒤 그들의 결정을 믿어주는 것에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로서 주식 발행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 이미 성장할 대로 성장한 회사에만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들이 애초에 주식 상장을 하는 이유가 주식 발행을 통해서 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AST나 스트레이티지처럼 앞으로 세상에 혁신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에 있는 회사들의 경우 이렇게 주식 발행 수가 늘어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투자자로서 판단해야 할 일은 주식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내가 피해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아니라 이렇게 주식 발행을 해서 이 회사들이 하고자 하는 일, 바로 그 일에 비전이 있다고 내가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경영진들이 그 비전을 현실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내가 생각하는지 판단하는 거죠.